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입니다. 11월 1주차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로 이제 10월 달이 끝나고 11월이 시작합니다. 원래 제가 주식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항상 9월 한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항상 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고 실제로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고비가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좌가 상당히 울고 있고 정말 좋은 회사인데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 정도만 지나가면은 이제 다시 훈풍이 조금씩 불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요. 악재가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는 거는 정말 뭐 손절하고 떠났던, 그냥 안 보고 그냥 투자를 안 하고 다 묶여가지고 그냥 내비뒀던 둘 중 하나인데요. 아니면 뭐 수익 보고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진작 떠나시지 않는 한은 지금 뭐 수익을 볼 수 없는 장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도 다 시원치 않고,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진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기관과 외인들이 어느 정도 만든 흐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인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오는 걸 바라질 않아요. 얘는 언제 오는 걸 바라냐? 이제 자기네들이 막 올려놓고 이제 뭔가 터트릴 때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팬데믹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올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올리고 나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네가 저점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좀 변화가 올 거고, 기관과 외인이 무조건 시장을 누르는 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다시 올리긴 할 텐데 그 팬데믹 이후에 확 올라오는 것처럼 오르기보다는 정말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이벤트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요,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시총 또 1위로 올라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온 이유가 아무래도 그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던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면서 지금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의외로 갑자기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애플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하락이 나왔고, 결국은 미국 증시는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상승 나왔고, 유럽 증시 혼조세,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그냥 중요한 흐름 없이 그냥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유럽 증시는 보통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하고 유럽 증시가 시작하고 미국 증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가 끝날 때쯤 유럽이 시작하고요, 유럽 증시랑 미국 증시는 좀 같이 시작하다가 유럽 증시가 먼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끝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다가 막판에 올라가 끝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는 중간에 껴있죠. 네. 유럽 증시는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안 받고요, 아시아 증시도 유럽 증시에 큰 영향 안 받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증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75원 정도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하락세를 좀 주춤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1180원 이하 1170원 요 정도 밴드 안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시기고요. 그만큼 거래량도 줄고 있고 좀 재미없는 시장이 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는 시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물가가 최근 그 G20이라든가 유럽 국가들끼리 좀 노력을 하면서 조금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 가스 같은 경우에는 노드스트림 2라든가 푸틴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눌리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러시아 입장에서도 천연가스를 약간 무기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 유럽을 목줄을 잡고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푸틴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있죠.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자산 매입 속도를 좀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국채를 많이 풀어놨는데 국채를 좀 매입하면서 시장의 돈을 좀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보면 실물 경제랑은 큰 상관이 없어요. 채권 회수, 국채 회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돈을 푸는 행위가 아니라 돈을 거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이런 느낌이 있는 신호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원전이 굉장히 핫합니다. 특히 SMR 소형 원자로라고 하죠. 예, 소규모 원자로로서 지역적으로 쓰이는 원자로인데 지금 유럽 및 선진국이 원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냐면 가스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러시아 횡포가 무섭고 그렇자니 풍력, 유럽 쪽은 풍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풍력을 하자니까 참 보기 좋고 그런데 느려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발전량도 부족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당장 돌릴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만에 질 수도 있거든요. 소형 원자로는. 그리고 바로바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 및 선진국은 오히려 원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원전을 다 탈원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다음 정권에서는 좀 바뀔 것 같죠? 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던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계속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원전은 두산중공업이 가장 메인이고 이 밑에 뭐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뭐 오르비텍 그리고 한전기술 뭐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에너지난이 좀 더 가속화면 되면 될수록 조금 더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보통 11월부터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8, 9, 10을 보통 9월, 10월을 원래 11월도 가을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는 여러분 난방에 쓰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이 자꾸 가스 사용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올 여름 겨울에도 좀 추울 거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가스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2일 3일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겠네요. FOMC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제 정상화 모드가 시작되고 근데 테이퍼링 발표는 사골이죠. 사골. 너무 끓여서 사골 국물도 안 나옵니다. 네, 너무 질질 끓었던 얘기. 차라리 빨리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젠가 나올 거니까. 계속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게 테이퍼링이랑 헝다 사태인데 헝다 사태는 중국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 같고요. 마무리 되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자기네들의 치부니까 어떻게든 마무리 잘 할 것 같고 테이퍼링을 계속 끌고 왔던 얘기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드디어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다만 채권 매입 축소 강도나 점도는 아직 미공개입니다. 근데 아마 점진적으로 한 1년 내에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이후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건 잊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적어도 내년 초반까지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얘기 안 한다고 했지만 뭐 일단 내년 하반기, 내년 한 10월 이후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굳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됩니다. 뭐 영업시간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뭐 백신 맞은 사람들은 진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정상적인 회복 위해서 뭐 보복성 소비라든가 보복성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인적 물적 이동이 확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수 경기가 올라오면서 약간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백신도 너무 잘 맞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백신 1차를 맞고 한 2주 동안 고생을 했고 지금도 몸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는 안 맞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어떤 제가 백신 패스를 뭐 없어서 어떤 손실을 보더라도 저는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죽겠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네, 저는 심장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심장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백신 접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는 나라, 아마 새로운 뭐 변이라든가 새로운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코로나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 대한민국의 고유적인 모멘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여당 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재명이 결정이 됐고 홍준표와 윤석열 구도로 가고 있고 뭐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또 나온다고 합니다. 유승민까지 좀 가세를 하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의 후보가 결정됩니다.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정확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선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책 대결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대선 기간이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인맥주 같은 거는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고 정책주 위주로 옮길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세요. 뭐 일자리라든가, 뭐 실버 산업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복지, 부동산, SOC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NFT 시장의 대규모 투자,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 반면에 그동안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주요 코인들은 뭐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아무래도 테이퍼링을 좀 지켜보겠죠. 왜냐면은 자산이니까, 코인도 자산이니까 이렇게 FOMC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테이퍼링 이슈 이후에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좀 상승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힘든 흐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증시 특성상 외인과 기관이 지금 기업들의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최대 실적 나오고 있고, 위드 코로나 간다는데도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어요. 못 오르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외인과 기관들은 신난 거죠. 이제 주도권들을 자기가 다시 잡아왔으니까.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바닥을 잡고 다시 올릴 건데, 아마 내년 한 3월까지는 다시 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한 중순부터 1월, 3월까지 한 4개월 정도는 장이 좀 좋아질 거예요. 물론 기관과 외인 위주로 좋아질 거니까 아무래도 좀 세력주나 잡주보다는 좀 펀더멘탈 탄탄하고 미래성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뭐 콘텐츠나 여행, 그다음에 관광, 호텔 이쪽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또 테이퍼링 핑계로, 뭐 테이퍼링 이슈 해가지고 또 사고래 우거지잖아요. 요걸 핑계로 한 수요일까지는 또 시장을 찍어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목요일 이후부터는 악재 소멸로 인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월화는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될 것 같고, 수요일에 약간 변동성이 있다가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지겹다고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항상 12월, 1월에는 랠리가 나오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으로 풀린 호황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호황이 올 거예요. 길진 않아요. 딱 1년, 짧게는 6개월, 길으면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 포트폴리오 정리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거는 수익 정리하시고, 손실 나신 거는 또 자르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3월 이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때문에 방송 저희 부자TV 잘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만 시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에는 정말 좋은 한 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라클이었고요. 오늘 이제 11월 1주차구나. 잘못 썼는데, 예, 11월 1주차 시장 브리핑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